1인 변호사무소를 이렇게 차리게 된다면 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1000에서 1500 정도 가져가는 것 같아요. 제가 중앙대 로스쿨 나오고 학부는 이제 고려대학교 나왔는데 중3인가 고1인가 이때쯤에 저희 아버지가 파산을 하셨어요. 이혼도 하시고 막 이래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학원 안 다니고 있었고 이혼 기점으로 해서 우울증을 오래 앓았어요. 대학교 초반까지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제일 돈이 적게 들어가는 방식이 공부거든요. 어려웠을 때는 주변에 커닝페이퍼가 될 만한 분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커닝페이퍼가 될 만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분들을 만나 뵙고 얘기 나누고 밥 먹고 이러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삶에서 제일 많이 달라진 부분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로 10년차 일을 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형사 가사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가족에 관련된 전문 분야로 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하루 일과가 비슷한가요, 보통? 저는 거의 비슷한데 기본적인 제 본업이 재판 업무를 하니까 관련해서 사건 준비하거나 서면이라고 해서 재판부에 제출하는 어떤 서류 같은 것도 제출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영상 올리는 날이나 전날에는 영상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이거만 거의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유튜브 채널에서는 주로 법률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올리시는 거예요? 법률이 아니라 돈하고 결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를 좀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사건을 하다 보면은 돈이 진짜 많으신 분들도 만나고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이 왜 가난해지냐 이런 거를 할 때 많이 보고 있어요. 네. 아침에 출근하실 때 신문 읽고 하시는 거예요? 네. 정치 사회적인 사건이 다 법률로 바뀌거든요. 나중에 보면 소송으로 간다거나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그러면 그런 사건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사건의 흐름 같은 것도 좀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속한 분야에 따라 중요하게 달라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형사 변호사를 많이 하니까 사회면 이런 것도 좀 많이 보고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20대 분들 많이 힘들어 하세요. 요즘에 경제도 안 좋잖아요. 취업도 잘 안 되시는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 좋은 일자리나 이런 것도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좋은 일자리만 또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다. 결국에는 어떤 방식이든 노력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천천히 이렇게 쌓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돈도 절약해 가고 점점 커리어가 쌓이고 돈을 좀 더 많이 벌게 되고 그러면 첫 집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자기 사업을 하실 수도 있고 직장을 다니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평가되는 것 같아서 나오고 싶었었거든요. 예시를 좀 다지는 게 더 훨씬 중요한 것 같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셔서 네. 출연하신 거네요. 네네네. 요즘은 또 이혼하시는 분들 많이 늘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혼 관련된 케이스도 참 많겠네요. 전반적으로 보면 결혼 건수가 줄어드니까 총 건수 자체는 약간 정체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직원분들이시구나. 예. 와. 유튜브 하다 보니까 조명 이런 게 있어야 돼가지고. 이렇게 출근하시면 주로 어떤 일부터 하시는 거예요? 예, 일단 처음에는 전날이나 주말에 서명 같은 거 온 거 있는지 바로 확인을 하거든요. 이거는 소송을 하는 사이트인데요. 이제는 직접 법원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쓰시면은 온라인에서 제출이 가능해서 아, 이게 온라인으로 소송이 가능한 거네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진행 중인 게 거의 50건 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조절하면서 받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도 하고 다른 것도 준비 중인 것도 있고 해서 제대로 해드릴 수 있는 건까지만 딱 받고 있고요. 그러면 1인 변호사무소를 이렇게 차리게 된다면 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보통은? 진짜 천차만별인데 한 1000에서 1500 정도 가져가는 것 같아요. 순수익이요? 네네네네. 그러면 어느 로스쿨 나오신 거예요? 제가 중앙대 로스쿨 나오고 학부는 이제 고려대학교 나왔는데 그러면 네. 변호사님도 강남권 이런 데서 잘하신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안산에서 초중고등학교 나왔고 집안이 그때 좀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학원 안 다니고 있었고 가해도 안 받으신 거예요? 네, 과외도 안 받았어요. 중3인가 고1인가 이때쯤에 저희 아버지가 파산을 하셨어요. 경제적인 게 겹치니까 이혼도 하시고 막 이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보면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을 것 같은데. 네, 조금 어려웠어요. 그때는 집이 누가 이혼을 했다라고 하면은 콩가루 집안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때예요. 이혼한 지 한 4, 5년 동안은 아무한테도 얘기 못하고 이혼 기점으로 해서 우울증을 오래 앓았어요. 대학교 초반까지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제일 돈이 적게 들어가는 방식이 공부거든요. 원래는 사업을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가정이 이러면은 무언가 안전판이 필요하거든요. 당연히 전문직을 고민하게 됐어요. 장학금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전문직. 의대, 약대, 변호사 이렇게 세 개 중에 고민하다가 적성하고 맞는다 생각도 했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좋아했고 고민을 하다가 했어요. 그러면 대학 다니는 시절 내내 등록금 같은 것도 네. 마련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학자금 대출도 받고요. 알바도 뛰고 장학금도 받고. 처음에 제가 법무관 할 때 월급이 150만 원으로 계속 갚아가지고 법무관 2년 차 때인가 다 갚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3천만 원 정도 법무관 생활하면서 모으고 그걸로 개업을 한 거예요. 3년 동안 월급 150, 200만 원 받으시면서 3천만 원을 모으신 거예요? 네, 그러고 빚 2천 정도 갚았으니까 한 5천 모은 거고. 생각해보면 가정사나 이혼 관련된 사건들 맡게 되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특히 뭐 이혼 사건을 한다 그러면 단순히 사건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제 경험이 있으니까 조금 더 의뢰인의 마음에 좀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아이의 관점에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힘들 거 알고 자녀는 죄가 없잖아요, 사실. 근데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보고 자라면은 삶에 대해서 계속 무력감이 쌓이는 거죠. 삶을 열심히 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방법도 모르고. 근데 오히려 희망이 없을수록 이렇게 천천히 밟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젊은 친구들 중에서 놓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게 좀 아쉬워요. 다양한 또 사건들 많이 맡으시잖아요. 혹시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이런 게 있나요? 네, 이혼 사건 중에서는 여자분이 이제 자기 채무 속여가지고 결혼하신 케이스도 있고요. 화류계에서 일하시던 여성분이 있는데 자기 과거를 완전히 속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셨던 케이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장서 갈등, 장모님과 사이의 갈등, 아이를 낳으면서 좀 발생을 많이 하는데 장모님이나 장인어른이 집에 와서 상주를 하시니까 딸이 이제 힘들면 계속해서 사위한테 압박을 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꽤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강조드리는 게 20대 때 열심히 산 여자 만나라. 조금 이제 성실하게 살아온 여자분들, 좀 인성 좋은 분들 특히, 그다음에 경제 개념 있는 여자. 이 두 가지면은 저는 결혼 생활에서 크게 실패는 안 하는 거예요.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한량 만나지 마라. 그거는 이제 못 고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병 걸린 남자 만나지 마라. 헛된 망상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업적 재능이 있으신 분이면 괜찮은데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근로자로 들어가서 일하기가 싫어서 막 사업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가정 불화의 씨앗이 돼요. 이거는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좋은 분 만나려고 하면은 내가 일단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희 법원에 조정이 있어가지고. 조정이라고 하면 재판이라고 좀 다른 건가요? 네네, 사실 재판으로 진행을 하다가 재판부에서 니네 잘 합의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해서 넘기는 게 조정이에요. 네, 그래서 상대 쪽하고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조정장에서 원만한 마무리가 된다면 재판까지는 넘어가지 않는 거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 일을 하시다 보면 질 때도 있고 사실 이길 때도 있고 그때마다 좀 심경 변화가 크시겠어요. 그렇죠. 의뢰인분들한테는 이제 소중한 돈이고 재산이고 그런 거라 지면은 사실 제 마음이 안 좋고, 무엇보다 변호사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성공 보수도 못 받잖아요. 그러면 변호사분들은 성공했을 때만 돈을 버는 건가요? 아니면 기본적인 수임료 같은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수임료는 처음에 착수금이 있는데 착수금 받고서 승소한 금액의 몇 % 이런 식으로 성공 보수를 추가로 약정을 해요. 상담은 시간당으로 해서 20만 원, 30만 원 받고 있고, 나머지는 사건에 따라 좀 달라요. 원래 포괄적으로 약정을 해요. 그래서 이 건을 착수금 얼마, 성공 보수 얼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착수금 액수가 중요한 거죠. 사실 의뢰인께서 9 to 6 그 안에 연락을 하신다면 일하시는 거니까 상관없겠지만 삼난 없이 연락도 오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좀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 형사랑 가사가 가장 멘탈이 무너지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자주 연락 오신 분들 많고, 솔직히 저도 저녁이어도 연락을 좀 받는 편이에요. 좀 충격받았던 케이스가 몇 개 있는데, 의뢰인분이 자살 시도를 하신 케이스도 있어요. 자살 시도를 하시기 직전에 저한테 문자를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자마자 바로 연락을 했는데 전화기를 꺼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분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빨리 집에 가보시라고. 다행히 응급실에 빨리 가셔서 목숨을 구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건은 무죄가 나왔어요.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건들 경험을 하게 되니까 저녁에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저도 좀 시급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의뢰인분들이 행복한 상태에서 오시는 사건은 거의 없고요.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이제 변호사의 업 중에 하나가 클라이언트를 안정시켜주는 거다. 그러니까 일종의 심리 상담 역할도 해줘야 돼요. 많은 분들이 변호사는 그냥 법만 다루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가사 사건은 상담식으로도 많이 해요. 그렇게 해야지 또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왜 이렇게 빨리 나오셨어요? 상대방 변호사님 불출석하시고 조정의사가 없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안 나오시는 걸로 봐서는 재판으로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네. 그럼 이제 다시 사무실로 복귀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사무실 가서 서면도 하나 쓰고 오늘 유튜브 촬영도 해야 돼서 오늘은 어떤 주제로 촬영하실 예정이에요? 지금 굉장히 고민 중인데, 뉴진스 분들이 이번에 소송 끝난 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룰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사기꾼 관련 영상, 그것도 지금 고민 중이고. 법적인 것도 많이 다루시고 인생에 대한 것도 다루시는 거네요. 네, 근데 제 컨셉이 그거예요. 사기를 안 당해야지 저는 돈을 모을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인 거죠. 돈을 안 잃는 거예요. 변호사가 하는 일이 그거. 그런 일을 사전에 안 당하게끔 하는 일도 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변호사님은 변호사 직업 가지고 계시고 뭐 유튜브도 하고 계시고 네. 뭐 또 다른 거 하고 계시는 거 있어요? 제가 이번 책을 쓰긴 했어요. 작가로서도 오. 하고 있고요. 수리잡을 하고 계시는 네, 제가 이제 가난했던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그때 제일 답답했던 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 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만든 책이에요. 가난할수록 돈을 모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주변에 돈을 번 사람도 없고 돈을 모아본 사람도 없고 재테크를 잘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고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해야지 조금씩 앞서갈 수 있다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20대 때 워라밸을 추구해야 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사실 가난하거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워라밸을 챙기면서 일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실제 성공하신 분들이나 재테크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하루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재테크를 언제 할까라는 고민이 드시잖아요. 당연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거나 아니면 회사 끝나고 가시는 거예요. 전반적인 어떤 삶의 방향성을 고민을 할 때 내가 조금이라도 지금 현실보다는 나아지고 싶으시면은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배울 수 없다. 그래서 타인의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거죠. 많은 분들에게 제 경험을 좀 녹여서 전달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책을 썼습니다. 네. 지금 출간이 된 상태인가요? 네, 출간이 돼서 여기 아 이거예요? 네. 인생의 커닝 페이퍼. 예, 제 채널 이름이 인생컨닝이라서 이걸 냈어요. 아 젊었을 때 시행착오를 줄이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유튜브 촬영하고 이제 영상 편집해서 올려야 돼서 콘텐츠 고민하고 있거든요. 컨텐츠는 매일 촬영하시는 거예요? 매일까지는 아니고 보통 올리는 날 전날이거나 아니면 당일날 촬영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변호사님? 저에 대해서 좀 알릴 만한 매체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가 원래 20대 초반에 다른 사람들한테 의미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거를 제 인생의 목표로 삼았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유튜브 해서 굉장히 좋은 정보도 전달해 주시고 하길래 저도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생존과 개인적 목표가 좀 섞여서 유튜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하면서 유입이 많나요? 아무래도 신뢰를 해주시니까 사건도 맡겨주시는 것 같고 다른 제의도 좀 많이 옵니다. 예를 들면 강의나 강연 제의가 올 때도 있고요. 제가 멘토링이나 이런 것도 하니까 같이 한번 뭐 얼굴 보자. 그걸 통해서도 좋은 인맥들도 만나고 좋은 것도 많이 하고 있고 유튜브에 좀 기능이 좋다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대표님. 저 오늘 제 조정기일 있었는데 그 조정에서 상대 쪽이 이제 본 영상은 그냥 이걸로 하거든요. 아 핸드폰으로 촬영하시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는 하는데 큰 지장은 없어서. 아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조명만 켜면 됩니다. 네. 최근에 이제 뉴진스 전속 계약 관련해서 계속해서 분쟁이 있었죠. 유효하냐라는 이제 본안 소송이 있고요. 본 사건에서는 10억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재판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29일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찍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을 편집자분한테 보내시는 거예요? 네, 기초 편집 맡긴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에 한번 보고. 그러면 오늘 찍은 영상을 언제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 오늘 올라갈 거예요. 오늘 바로요? 네, 제 채널에서 어떤 분이요 변호사 일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2개, 3개씩 올릴 수 있냐. 제 예전에 3개 올렸거든요, 일주일에.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에 구상할 때가 시간이 오래 걸리 실제 찍을 때는 별로 안 걸려요. 제가 이제 본업이 2개가 된 거죠, 완전히.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하게 된 거죠. 지금 제가 책을 쓰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유튜브의 힘이 되게 컸고 그리고 채널에서 만나 뵙는 분들이 너무 멋있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활력소도 좀 되는 것 같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네. 넉넉지 않은 환경 속에서 네. 계셨잖아요. 네. 지금은 10년차 변호사로서 잘 살고 계신데 그 전과 후에 어떤 큰 차이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엄청 많긴 하죠. 일단 저도 제일 힘들었던 게 방황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거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고요. 적어도 돈 걱정을 하면서 어떠한 의사결정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벗어났으니까 그 부분에 굉장히 감사하고 있고 또 결국에 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려웠을 때는 주변에 커닝페이퍼가 될 만한 분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나름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니까 저를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있고 주변에 커닝페이퍼가 될 만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분들을 만나 뵙고 얘기 나누고 밥 먹고 이러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삶에서 제일 많이 달라진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 변호사님께서 겪었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현재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도 참 많을 텐데 혹시 그런 친구들한테 경험자로서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한마디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달콤한 말만은 못 해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열심히 일하고 돈을 최대한으로 모아라. 이것만 먼저 시작하시라고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알아서 돌아간다. 예를 들면 일을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하면 그 일터에서 기회가 부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기회는 부여 안 되더라도 돈은 모일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나 이런 풀을 바꿔라.
근데 지금 당장 조금 편하다고 해서 일도 안 하고 돈도 못 모으고 이렇게 되면은 그게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는 순간 낙인이 찍혀버려요. 30대가 됐는데 넌 돈 한 푼도 없고 넌 해놓은 게 뭐야가 되면은 더 극복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20대 때는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은 참고 일단 일을 많이 하고 일을 통해서 버는 돈을 늘려서 이걸 가지고 기본적인 시드는 좀 마련을 해라. 그리고 상위권 부자들하고 자기를 비교하지 마라. 스스로 파괴시키지 마는 거예요. 그것만 안 할 수 있으면은 무조건 삶에서 기회는 온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변호사님은 일하시면서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세요? 제일 좋을 땐 역시 소송 이겼을 때고요. 사실 보통의 분들은 소송을 평생에 몇 번이나 해보시겠어요. 근데 이제 그때 열심히 해서 무언가 도움을 드렸다. 그리고 그게 잘 됐다. 그러면 그게 그분의 인생에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제가 일을 할 때 굉장히 좀 보람을 느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아침부터 이렇게 촬영해 봤는데 네. 어떠셨어요? 일단 너무 즐거웠고요. 제가 이렇게 고생하실 줄 몰랐어요. 저도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나왔지만 이거 촬영해주시는 PD님이 정말 고생 많으시구나 생각도 들었고 더 힘을 받아가는 것 같아서 훨씬 좀 행복하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변호사인 지 10년 차로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데 앞으로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하고 있는 일이나 이런 걸 사랑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저희 가족 건강, 그리고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사건에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이 잘 되는 거, 이게 일단은 제일 주요 목표이지 않을까. 그리고 제 목표 중에 하나가 원래는 교육재단 같은 걸 설립을 해서 좀 어려운 친구들 돕는 게 실제 제 인생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러려면 이제 돈을 진짜 많이 벌어야 되는데 굉장히 열심히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마음껏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국이라는 사회가 직업에 귀천이 좀 없는 사회는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점점 사회가 열심히 살고 돈을 잘 버느면은 그만인 사회가 될 거다. 그러니까 돈도 좀 열심히 버시고 본인의 또 행복이나 어떤 관계도 꼭 충족하시고 훨씬 또 아름답게 사시는 모습을 그리면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사시면은 충분히 그런 거를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특히 좋은 인연. 제일 대표적인 게 배우자겠죠. 이제 배우자분들과도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 모두 응원하고 정말 잘 사실 수 있다.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얘기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